함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함수부터는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핵심적인 그 개념만 일단 파악을 해도 뭐 코드 보시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제 함수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함수는 웬만해서 다 알 텐데, 그냥 예전에 그 수학이나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때 함수라고 들었던 그거와 동일합니다.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함수는 어떤 그 수식 처리가 되어 있죠. 어떤 명령물이든 뭐다 이제 모음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어떤 입력값을 넣으면 어떤 그 함수라고 하는 그 형식 안에 들어가서 우린 잘 모르죠. 일단은 뭐 그 프로그램 되어 있는 처리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 결과 값을 출력한다. 이게 함수죠.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동일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 함수라고 하는 프로그램 쪽에서 본 적이 없으신 분을 위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파이썬에서 함수를 작성한 양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DEF라고 앞에 작성하시고요. 이게 함수를 의미합니다.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함수명, 그 다음에 입력되는 입력값이죠.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입력 변수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들어쓰게 되겠죠. 그냥 본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두 개가 이제 들어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식이나 공식이나 이걸 처리를 한 다음에 출력값을 리턴으로 보낸다. 이게 이제 함수 선언 양식입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예제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 A 플러스 B를 제가 했는데, 자, df 위에다 df add 맞죠? 더하기 A B를 매개변수를 하고, 그 다음에 C 안에다가 A 플러스 B를 해서 C를 만들고, 그 다음에 리턴 C를 한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 안에서 add 그 매기 변수만 인수만 보내는 겁니다. 3, 4를. 그러면 이제 값이 7이 나오겠죠. 7 나오나요?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쓰는 양식이 우리가 코딩 안에서 소스 안에서 사용 방식은 이런 식으로 add 인수를 넣어보내서 이 함수를 불러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add에다가 이런 식으로 직접 인수와 키와 값이죠.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해도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보통 이제 위에 거를 많이 사용하겠죠. 자, 그 두 번째. 어, 함수에 아마 보시다 보면은 이 매개 변수에 이 별표 있죠. 별표. 이게 붙어 있는 게 있을 건데 이게 사실은 C나 자바에서는 포인트 그러니까 주소 어, 어떤 그 값의 첫 번째 주소나 대표되는 주소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포인트라는 거는 포인트는 주소를 그 저기 그 뭐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변수는 변수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 보여주는 건데 변수 앞에다가 별표를 넣게 되면 저 문자를 넣게 되면 그 변수가 들어가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의 첫 번째 주소를 저기 가리키는 겁니다. 그거에 막 C에서 포인트를 하죠. 근데 자바에서는 그게 없긴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그 렉삼도 동일합니다. 별표를 넣고 아르거스라고 하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우리가 add 1, 2, 3, 4, 5라고 이게 돼 있죠. 제가 만약에 막 이렇게 막 무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A, B, C, D, 뭐 EF 이렇게 매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전체를 다 하나의 문자 열처럼, 그러니까 정확한 리스트형처럼 처리를 해서 안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건 투풀 형태로 보내지는 거죠. 만약에 제가 1, 2, 3, 4, 5, 18, 1, 2, 3, 4, 5, 6, 7, 8이라고 애들을 이용해서 인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args, args라는 이 값은 리스트형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잠깐만 하면 리스트형의 투플. 자,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본문에서는. 그래서 파일을, 예. 이 폼을 돌릴 때, in, in list, 이 tuple, 상관없이 리스트형이라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 둘, 둘, 넷, 여섯, 여덟 번 포문을 돌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앞에다가 이 문자를 넣는 이유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인수가 많을 때 한두 개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뭐 어떻게 많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진짜 리스트를 보낸다거나 할 때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그럼 밑에는 뭐냐? 이게 별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도 사용한다 라는 건데 이것은 어, 지금 보이시나요? 그 키와 값을 이렇게 보냈을 경우에 딕셔너리 딕셔너리형으로 변환해 준다. 그 중괄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운 거 있죠? 키값 이런 식으로 변수화 해준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 양식은 동일하고요. df를 적고 앞에다가 함수명을 적고 가운데 4개 변수를 넣고 나머지는 본문에서는 처리를 한다. 그리고 리턴 값을 보내는 거죠.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일반적인 그 변수 보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길게, 값이 길 경우에 1, 2, 3, 4, 5, 6, 7, 8, 많을 경우에 투플 형태로 본문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폼으로 돌릴 때 그 값을 이용한다. 이거고, 그리고 이 별표 두 개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이 데이터 값을, 인수 값을 딕셔너리형으로 변환한다. 이게 함수입니다. 이게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팁은 아닌데, 저거 자주 쓰긴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에 우리가 보통 A라는 값으로 해서 전달받잖아요. 매기분수 통해가지고, A 플러스 1에서 값을 넣는데, 이럴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가. 이게 무슨 말이냐. 위 그러니까 함수 바깥에서 그 변수값이 있고 전달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그냥 계산한다. 그럼 에러 나겠죠. A 값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A라는 이 값을 쓰기 위해서 함수 안에서 글로벌 A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A를 정의한다고 하면 이 본문 안에서는 그 A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 일반적인 프로그램에는 전역 변수, 뭐, 전역 변수라고 했죠. 전체 다 쓰는 변수. 예. 그것처럼 이 위에 상단에 있으면 모든 페이지에 다 쓰긴 쓰지만 함수 안에서는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걸 왜 쓰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 함수 기술 할게요. 함수에서 우리가 A라는 값을 뭐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우리가 거의 예,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할 수. 그냥 자, A를 받아가지고 이건 없다 치고요. 왜 글로벌 A라는 통해서 외부에서 받느냐? A라는 값이 들어와서 B라는 값에다가 처리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리턴 값이 끝나는 순간에 이 들어왔던 이 정의되어 있던 B 값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함수 안에서 생성된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리턴이 되면은 함수가 끝나죠? 끝나면은 이 안쪽에서 그 저장했던 값은 초기화된 값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제가 이 값을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B 값은 다시 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함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접속할 때마다 카운트라는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1, 2, 3, 4 카운트를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뭐 완전히 종료하진 않고 좀 끊어. 뭐 그렇게 일단 치자고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면 다시 카운터가 1, 2, 3, 4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액 변수를 이용해서 일단 초기화하고 어떤 함수 동수 막 불러들이잖아요.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낫겠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를, 게요. 제가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테스트 2, 테스트 3. 이렇게 제가 작성했습니다. 자, 테스트 1일 때는 1을 넣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어, 자, 우측에 제가 코딩을 간단하게 다시 처리를 했습니다. 자, A를 1이라고 정의를 하고 함수를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테스트 2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 글로벌 A라고 해서 정의를 해서 이 위쪽에 있는 그 외부에 있는 A 값, 그러니까 전역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따로 전역 변수 그건 없는데 전역 변수를 이용하겠다 해서 A에다가 다시 플러스 1에서 A를 넣습니다. 그러면 2가 되겠죠. 자, 이거를 글로벌로 쓰게 되면 아까 쭉쭉 뜬다 그랬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거를 이제 한번 실행시키고 A 값을 보고 또 한번 또 똑같은 그 저기 함수를 실행시키고 다시 A를 실행시키고 이 세 번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직접 어, 한번 넣어보죠. 뭐. 자, 제가 지금 그 아나콘다에 파이썬을 실행시키고 A에다가 1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df 테스트 2 해서 걸어서 해야 되겠죠? 글로벌 A 위에 있는 A 변수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다시 들어서기 A는 A 플러스 1 해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냥 테스트 2 해서 실행을 시켜서 를 치면 실행이 됐겠죠? 그러면은 프린트 A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2가 됐죠? 우리가 지금 1에서 한 번씩 해서 1에서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다시 2를 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실행시키고 프린터 A를 하겠습니다. 3이 되죠. 다시 테스트 2를 실행시키고 프린터 A를 하면 4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글로벌을 사용한다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값이. 그런데 이 글로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계속 이제 그 당연히 위에를 안쪽에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A를 하고 아마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넣으면 이쪽에 있는 리턴 값만 나오고 다시 이 우리가 입력된 값 1, 2, 1 이 값을 기준으로 리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좀 전에 말한 글로벌이라 하는 것은 축적하기 위해서 데이터 값을 축적하기 위해서 함수 실행시킬 마다 글로벌 A라는 것을 정의해서 이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함수는 이 정도 하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 함수로 그 다음에는 클래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